안녕하세요. 쉬지도 못하시고 그러죠. 참 아까 30일이었는데 28일 남은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남았네. 그래서 그냥 어차피 오늘 수업 없었으면 공부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오늘 수업 없었으면 분명히 집에서 11시까지 자고 밥 챙겨 먹고 항상 머릿속에는 공부해야지 하면서 하루 종일 오늘 공부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뭔 얘기하고 싶은 얘기냐면, 오늘은 없다 치고 오늘은 하루 종일 공법한 거 있죠. 오늘 계속 공법만 하셔요. 공부 그렇게 해야 실력이 늘어요. 마음 급하다고 공법 3시간, 민법 3시간 찔끔찔끔 그렇게 하면 실력 안 늘어요. 그냥 오늘 하고 내일 수업 없지요? 오늘 내일 이틀만, 어차피 만남은 날이 많으니까 오늘 배운 공법이죠. 공법 계속 돌리는 이틀 동안. 그러면 정말 한 단계 훅 올라가요. 공법은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걸 좀 집중을 해서 반복을 좀 해서 몰입을 하는 공부. 이렇게. 그래서 오늘 배운 걸 쫙 정리하면 눈에 익고 귀에 익으니까 1장, 요 책 1페이지 한번 펼쳐보면, 일단 선풍기 틀어놓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에어컨하고 선풍기. 여러분, 저 용어 정의, 이거 뭐 자꾸 뭐 올라와서 용어 정의 가지고는 안 틀리겠죠. 이제 여기 지금 광역도시계획 나오면 어디에 대한,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광역시로 바꾼다. 그러면 안 되죠.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계획. 여기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입에 자꾸 붙어야 돼요. 입에 붙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요 도시군계획 나오면 논점 2가지. 요 놈은 뭐하고 뭐로? 도시군 기본, 그냥 허투루 하면 안 돼.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눠진다. 요 2개 합쳐서 무슨 계획? 도시군 계획. 자, 요거 하나 하고 하나 더 논점. 요 도시군 계획, 즉 요 2놈은 어디에서 짜냐? 특별시, 광역시. 우리 1장은 요 6놈만 나온다 그러잖아요. 구청장 나오면 안 된다고.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시 또는 군인데, 자, 군 단위까지 짜는 계획이요. 어디까지 짠다고요? 군인데 광역시 관할구에 있는 군을 포함하고 제외하고. 군이라도 광역시에 있는 군에서는 이거 짜면 안 된다. 포함하고, 그러니까 포함하고 이렇게 나오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2개만 딱 논점을 잡으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객관식용이니까.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에 띄울 때 틀린 거 고르시오 하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고 하든지, 광역시 관할구에 군을 포함한다고 하든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이제 정리하고, 자, 그러면서 3번에 자, 도시군 계획이란 말 나오죠. 요 놈은 아까 뭐하고 뭐로?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용도 지역 지정하는 거단 말이에요. 요 놈은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에 수립되는, 자,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토지의 이용, 개발, 보존하기 위한 계획에 뭐가 된다? 자,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서울시에서도 국토계획법이 아니고 다른 법에 따라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용도, 지역 이런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계획을 짤 때 기본이 되는 건 무슨 계획이다? 요거 도시군 기본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찍어요. 이거 분명히. 그래서 특별시 등 시군별로 짜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보존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의 기본이 되는 게 무슨 계획?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은 하나만, 무슨 계획 짤 때? 도시군 관리 계획 짤 때 저놈이 지침이 된다. 그래서 각 특별시 등 6개 시군별로 짜는 장기 계획, 그 장기 계획이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자, 그 다음에 완전 단골. 저 5번, 6번. 그러죠? 야, 이거 진짜.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다르다는 거, 그러죠?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그대로 요거 설치하는 거예요. 요거. 뭐를? 도시군 계획 시설. 요거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러면 여기서 원래 도시군 계획 시설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기반 시설. 그렇죠? 기반 시설 중에서. 기반 시설 전체 중에서도 설치할 때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 요 놈만 설치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리고 요 사업에다가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다 합쳐서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자, 도시군 계획 사업 속에는 자식이 몇 놈? 세 놈. 큰아들이 시설 사업, 둘째가 개발 사업, 셋째가 정비 사업. 그러면 자, 여기서 저 뒤에 가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잖아요. 그죠? 개발행위 허가 받으라 할 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쭉 허가 받으라. 그런데 그런 행위 하더라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별도로 허가받지 않는다. 이 말은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건축, 정비 사업에 의한 건축, 시설 사업에 의한 형질 변경, 이런 말 나오면 따로 허가받고 안 받고? 안 받죠. 도시군 계획 사업, 이 세 개의 사업이 째고 이 셋 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불도저 밀고 건물 짓고 다 해야 되잖아. 그러면 따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이 세 개 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등등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자, 다시 도시군 계획 사업 속에는 몇 개 포함된다?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형질의 변경이라고 나오면 개발행위 허가를 따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 얘가 자체도 중요하지만 얘가 저 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도시군 계획 사업 속에는 세 놈을 다 망라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이게 지금 낯설지 않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낯설면 지금 다 했잖아. 지금 다 한 거니까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저 용도 지역이란 놈이 시험에 나오면 저 작년 시험에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 이 문장 그대로 나왔어. 그대로 이렇게 비워놓고 이게 뭐냐고 하는 거. 둘 중에 뭐 나왔을까? 지역, 지구.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지. 이게 나왔지. 그대로 이걸 비워놓고 그런 식으로 꼭 한두 개 나온다. 문제가 이번 시험에는 아마 그게 4개인가 나왔는가 하여튼 그게 제가 잠깐 문장 위주로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속 기출문제 이제 이번 주에 제가 기출문제 30회 때부터 풀어서 공개를 할 텐데 30회, 29회, 28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험장 갈 때까지 아마 최대 10회치를 다 풀어서 오픈을 할 거예요. 기출을 된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이번 시험에 나왔으니 똑같이는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용도 지역이라는 놈의 포인트는 2개 이상 여러 개가 중복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용도 지역 나오면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도시 안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기하들을 떠올라 줘야 돼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 거꾸로 이 개념을 던져놓고 빈칸을 채우라고 나왔다 그러면 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렇게 요거라 하면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 말하는 지역은 국어학적 지역이고 요는 용도
저게 고유명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중복되지 않게 이게 포인트만 알면 얘는 뭘로 지정한다고? 용도 지역. 그러면 용도 지구라는 놈은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 이제 빈칸을 만들고 또 이렇게 용도 지역, 주택관리사 시험, 평가사 시험에서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에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똑같이 도시군 관리, 다 도시군 관리계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요 세 개를 다 비워놓고 이게 시험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용도 지구는 생각을 잠깐 엄청나게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다 이제 새로운 거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걸 다부지게 해야 돼요. 용도 지구를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하는 놈 있죠. 얘들을 왜 만들었을까? 자, 용도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이런 제한은 용도 지역으로 하는데 용도 지역의 제한을 더 세게 강화도 하고 약하게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 제도의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 경관, 안전을 도모하려고 만든 제도가 바로 용도 지구란. 여러분들이 대충 감으로만 봤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봤을 때 와닿아야 되거든. 그래서 문장을 익숙하셔야 돼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려고 만든 게 용도 지구.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이에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만 만든 제도라고 만드는 적은 여러 번 있고, 이번 시험처럼 이런 식으로 빈칸 만들어 놓고 기억, 니은, 디귿 채워라 하는 거. 그 채워보면 이거 틀릴 수가 없죠. 여기다가 지구를 넣었을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구 넣고 지역 넣으면 답이 딱 아구가 맞거든.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하면 요 놈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 하려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다 강화하는 거 맞죠?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령으로 용적률만 결정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얼마까지? 50%. 건폐율은 얼마나 강화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중복될 수 있나요? 왜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그렇지. 이제 이런 것만 포인트만 잡아놔도 돼요.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일정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 자,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해.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게 하려고 200 초과하는 건물 신축, 증축하는 자들한테 돈을 내라고 돈. 그러죠? 그 돈으로 시설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돈을 내라고. 그래서 내가 왜 내? 이 동네가 땅값이 뛰어 안 뛰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 해제되는 곳. 얘는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 있지요. 시설이 부족한 곳. 그래서 설치가 곤란해. 개발은 해야 돼. 용적률 줄여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꾸 기억이 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광역 도시계획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거의 나온다고 보고, 자, 요걸 가지고 저 설명을 또, 요게 아마 광역 도시계획이, 야, 이게 어디까지냐면 저 오른쪽 3페이지 31번까지네요. 그죠? 광역 도시계획. 이거 안 벗어납니다. 여기 거 안 벗어나요, 절대로. 제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광역이든 기본계획이든 도시군 관리계획이든 이거 안 벗어나요. 얼마나 여러분이 총명하게 기억을 하냐, 그거거든. 시험장 갔을 때 헷갈리지 않고. 그러면 애지간한 기본적인 건 다 암기하고 있으니까 정말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꽉 해서 심지를 꽉 박아 놓으시 이렇게 해놔야 되거든, 사실은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 11번 문제는 너무 쉽잖아요.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다. 그러면 개별 도시의 기본계획 짤 때는 요놈은 광역도시계획의 부합. 기본계획 내용과 광역도시 내용이 충돌하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얘들하고 국가계획이 충돌하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고 법이 정해져 있어요.
뭐 누가 지정하는 자가 어쩌고저쩌고 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또 이제 이 두 가지는 이거 자, 이거를 광역계획권이란 걸 먼저 지정해야 되지 이게.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지금 이에 대한 장기계획 짜는 게 무슨 계획? 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두 개예요. 항상 머릿속에는 딴 거 안 헷갈려요. 안 헷갈리고 안 틀려요. 광역계획권 지정 누가 하느냐? 그러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놈을 그렇지 누가 짜느냐 하는 거. 이 두 개만 알면 돼요. 줬다 냈다. 근데 이 부분들을 가끔씩 틀렸다가 잘못 풀어서 맞고 틀렸다가 맞고 반복한 사람들은 내가 답답한 게 나 같으면 이 부분들을 다시는 안 틀리게 10번을 할 것 같아요. 10번을. 그렇게 하는 오기가 필요해요. 자, 한번 볼게요. 천천히. 자, 일단 광역계획권이 뭐냐고 그러죠?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령 등 시군 관할구역의 자, 전부 또는 일부. 자, 여러 개 시군의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애는 자, 여러 개 시군 지역의 전부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다 나온 표현이에요. 지문에, 시험에서. 그래서 둘 이상, 항상 일장은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시, 군. 구청 절대 나오면 안 돼. 일장은 무조건 나오면 안 돼. 일장은 이 6사람밖에 나오면 안 돼. 예전 같으면 6놈인데.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래서 광역계획권 여러 개 시군의 전부도 되고 일부도 오케이. 논점이 바로 이놈이야, 이놈. 자, 그 다음에 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에요, 내용. 공기 녹지 환경이라고 기억나요?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기능분담, 녹지관리 체계, 환경보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광역도시계획은 왜 존재하냐? 무슨 시설 때문에?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하기 위한 장기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기반시설의 그러면 안 되겠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광역계획권의 공간 기능, 그 다음 녹지관리 체계, 환경보전하는 것도 들어가지만 무슨 시설? 저 광역시설을 어디다 배치하고 규모를 설치를 어떻게 할지 장기계획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본론 나옵니다. 본론.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돼 하는데 둘 이상의 오늘 수업 듣고 올해 3주차 통영이 제일 세다고 얘기했죠. 제가 가슴이 아파서 어젯밤에 문제를 다 쏟아내고 안 되겠더라고. 안 되겠어. 쏟아내고 우리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게 나가서 뭐 들라고 서로 상처 줘가지고 그래서 쏟아내가지고 이 정도면 그래도 사기 양양 차원에서 한번 세게 한번 달려보자. 아니 점수 좀 이렇게. 그래서 어제 좀 많이 거시기 했어. 이제 밤늦게 앉으면 사람이 센티해지거든. 그래서 좀 센 거 좀 빼고 짠하더라고. 다 빼고 했으니까 오늘 수업 딱 듣고 내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내일 그래도 월요일에 한 75점 한번 나와줘야 돼요. 평소에 75점 나오는 사람들은 한 90점 나와버리고 한 75점 이상 때려봐야 돼요. 근데 그럼 사기라는 게 쫙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우고.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자, 이렇게 나와요. 광역계획권 둘 이상의 시, 도, 관할구에 걸쳐 있어. 누가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제 지정하나요? 거꾸로.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언제 장관님이 지정하나요? 그러면 광역계획권 이놈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때, 경기도 서울시에 걸쳐 있을 때. 자, 이럴 때 틀리게 낼 때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단 말 나오죠. 그러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좋은다. 얼마나 안 돼?
아니, 좋은 게 아니고 좋을지도 몰라서 한 마디 한 건데, 여러분들 즉시 누군지 찾으려고 허리 딱 펴고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맞지요, 여러분? 명절이 코로나가 명절에만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데도 안 가게, 모이지 않게, 갈등이 없잖아요. 일도 안 하고 명절에 일하느라고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다시 2번이고 3번이고 바지런하게 해놔야 돼.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2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누가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이 사람이 2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 변경할 때 관계 시도, 시장군수, 지자체 의견을 다 듣고, 자, 어디에 심의를 거치고, 자, 그러면 뒤집어서 이런 게 낱개가 하나하나 추가됐을 때 질 5개를 던져놓고 다음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없는 거 찾아봐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한 거쳐요. 거쳐지.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할 때 어디에 심의? 중앙. 자,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되는데 도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다. 그럼 누가 지정한다고?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한 놈 나왔단 말이에요. 도지사. 그러죠? 자, 이것이 같은 도 안에만 있어요. 경기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묶어야 되겠다. 그럼 경기도지사가. 강원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 묶어야 되겠다. 강원도. 그러면 얘가 지정할 때는 보세요. 도지사가 지정할 때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는 당연히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도지사가 지정, 자, 이 지문 뜰 수 있으니까 지정 변경하려면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장관하고 뭐하고? 협의.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관련 시도, 시장, 지자체 의견 듣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자,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줘야 쥐뿔 이거 짤 거 아니요? 그러면 자, 다시 광역계획권 2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서면 누가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도 안에서만 지정되면 도지사. 장관이 지정할 때는 중앙, 지방. 그렇죠?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해 안 해요? 협의하고 관련 지자체 의견 듣고 마지막으로 지방도시. 항상 심의는 맨 끝에요. 모든 심의는 항상 행정절차의 맨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8번에 자, 중앙행정기관 장은 관련부처 장관이죠? 자, 그 다음 시도, 시장, 군수는 자, 관련부처 장관은 얘한테 찾아가겠지. 얘들은 도지사한테 가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는 못하니까 뭐 한다고? 요청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 나왔어요. 자,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시도, 시장, 군수는 지정권자인 장관 또는 도지사한테 가서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요청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틀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했죠. 이제 장관 또는 누가? 도지사. 장관 또는 도지사. 장관 또는 도지사. 이렇게 반복을 해서 기계적으로 풀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기계적으로 하지 않은 주제가 나와서 그냥 통과해요. 나 이거 틀렸어. 이렇게 가야 돼요. 시험장에. 모든 걸 100% 다 알고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이 장기 계획을 짜느냐는 거 아니요? 그러죠?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였다. 그러면 같은 도 안에서 지정됐다는 얘기는 누가 지정해줬다는 얘기예요? 관할도지사가 지정해 줬겠지. 그러면 이럴 때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 있는 경우는 이래놓고 도지사가 짠다고 시험을 또 제일 잘 낸다고. 그때는 지정된 곳에 관할 시장 운수가 공동으로 짜가지고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고? 그렇지, 승인 받고.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다. 그럼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짜서 이때 누구 승인?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간단 말이야. 자, 다시. 같은 도 안에만 지정되어 있다. 도 관할에서. 지정된 곳의 시장, 군수들이 공동으로 짤 것이다. 그러죠? 그리고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고?
그렇지, 승인 받고. 자,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서 지정됐네. 그러면 관할 시도지사께서 공동으로 짜고 장관 찾아가서 승인 받을 것이고, 그럼 공통으로 이제 3년 내 안 올라오면 얘들이 직접 단독으로 짤 수 있고, 이렇게.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로 잘 보세요. 3년이 가도록. 자, 주어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어. 누구한테? 바로 위에가 도지사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짤 수 있고, 주어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짤 수 있지요. 그거는 뭐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계획 관련됐단 말 나오면 무조건 중앙정부예요. 관련돼 가지고 필요한 경우나 역시 몇 년이 가도록? 3년이 가도록. 자, 이때는 누구로부터? 그렇지. 얘네들이 짜라고 장관 지정했는데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장관이 직접 짠다. 그러니까 결론은 얘네들이 지정해 준 지 몇 년 가도록 승인 신청이 없으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단독으로 직접 짤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짤 수도 있어, 없어요?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이렇게 내거든. 자, 그 다음에 22번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라도 이렇게 낸 적이 있거든.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있다. 오케이. 이렇게. 첫 시간은 머릿속에 가득 집줄 수 있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시간 가면 용량이 확 차는 거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의형부형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자꾸 집중을 잘 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인데, 자, 요것도 도지사도 관할 시장 운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랑 같이 짤 수도 있고, 얘들이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님 혼자 짜라고 하면 단독으로 짤 수도 있고, 이때는 장관에게 승인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자,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장관하고 같이 짤 수도 있고, 관할 시장 운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랑 같이 짤 수도 있고, 3년이 가도록 아무 짓 없으면 단독으로 얘들이 직접 짤 수도 있고. 자, 먼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은 장관 또는 도지사. 그런데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관할 지자체에서 시장 또는 군수 또는 시도지사가 같이 짠다. 그리고 도지사 장관한테 가서 뭘 받고? 승인.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이런 식으로. 요 수립권자하고 지정권자 바꾸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광역도시계획 짤 때 절차 있죠, 절차. 기초 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들어 안 들어요? 뭘 열어서? 그럼요. 이거는 뭐 공청회 열어서, 자, 누구 주민 전문가 의견 듣고 그러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지방의회,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수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립해가지고 협의심이 이렇게. 포인트는 시험에서는 이거죠, 이거. 어차피 이런 절차들 전체를 가지고 시험을 한 문제 내진 않으니까 공청회 할 때 며칠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서 깽판 치라고 그러죠? 수립하고 변경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죠. 경미한 변경은 생략할 수 있어, 없어요? 광역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둘 다 절차 생략이란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경미하고 뭐고 국방계획 뭐고 없어요. 그건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이것 가지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처음이 아니니까, 자,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라는 얘기지. 몇 년마다 업데이트 하라고. 5년마다. 딱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장관, 시도, 시장으로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할 때, 자, 수립 또는 뭐 할 때도 변경. 미리 뭘 열어서 공청회. 그럼 누가 오라고? 주민? 전문가. 그렇지. 자꾸 익숙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청회 하려면 며칠 전까지 몇 회 이상 공고하라. 입으로 떠는 게 최고입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공청회는요, 광역계획권 단위로 해야 되지만 워낙 방대할 수 있지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수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평소에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 주어가 보세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짰다는 말 나오면 누구 승인? 장관. 시장 운수가 공동으로 짰단 말 나오면 도지사. 그런데 지문이 이렇게 내네, 이렇게. 그거 여러 번 써먹었잖아요. 그래서 자,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장 또는 군수가 짰다. 그러면 이렇게 넣고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그러면 격이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도지사한테 가야 되겠지. 그럼 시도지사 정도, 이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니까 이제 누군지 알겠지, 애들. 그러면 자, 누구한테 승인받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군수가 자, 장관 승인 없고, 다만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여 단독으로 도지사가 수립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짰을 때 승인받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자,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 짠다. 누구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우리가 기출문제 문제풀이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써먹었다는 게 떠오르잖아요. 소록소록.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 승인 신청이 올라오면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소집해서 심의 거쳐. 협의심의 생략한다는 게 또 있다 없다? 자,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절차 생략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뭐 이거는 뭐 특별히. 자, 그리고 일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30일 이상. 며칠 이상? 30일 이상. 여기서는 열람 기간 이런 거 가지고 정답 처리 잘 안 하거든. 열람 저쪽에 가서 정비법 이런 데 가서 또 그쪽에는 주로 다 이 각도가 있으니까. 30번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짰단 말하면 누구 승인? 도지사. 그렇지 이제. 자, 여기서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시도지사가 짠다. 그러죠? 그런데 시도지사가 짜는데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 공동이나 단독으로 장관 찾아가서 뭘 신청하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이걸 내가 만들어 볼까 여러분요?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짜야 되는데 공동 수립이 협의 안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자를 지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장관이 네가 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장관 찾아가서 조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권고를 하고 그 권고해도 안 따르면 강제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장관 찾아가서 조정 신청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32번부터가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이거요. 자, 얘들 지금 광역도시계획이었죠. 각 개별 도시에 대한 장기계획 짜는 건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이 도시군 기본계획도 장기계획이죠. 자, 다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계획 짜는 놈을 광역도시계획. 자, 그런데 특별시에, 광역시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군별로 짜는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인천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장기계획이니까 절차 있겠지. 야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기본계획 짤 때도 공청회 열어 안 열어요? 주민 전문가 의견 듣고. 그러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지는 않는다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 얘놈은 누가 수립하는지 여기서만 서너 가지만 외워놓으면 돼요. 자, 특별시, 광역시 등 시장 문수 나오죠.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자, 누가 짜야 되냐 했더니 특별시에서는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자기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대요.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타관할을 포함할 수도 있었어요. 다른 관할, 인접한 다른 시군을 포함할 수도 있고 협의하면 되니까. 자, 여기 하나 수립해야 되는데
안 짜도 되는 시군도 있어 없어요? 자, 나오잖아 이게. 자, 이 1, 2, 3 그러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기본계획 안 짜도 된다. 꼭 암기를 해야 돼. 자, 저걸 암기를 넘어서 장난칠 수도 있다는 거 그러죠?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안 짜도 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셋 다 갖춰야 된다. 1, 2, 3. 죽는 거 아니죠, 여러분? 사람 하나 죽는 꼴 보려면 졸고 하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뭔가 이게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숨이 막혀 죽겠구만. 헉헉 하고 지금 여기 안경으로 막 올라가고 지금 안경 더워서 더운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우리 집에 식구들은 겨울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러고 여름이 좋았는데 그러는데 저는 겨울이 너무 좋아요. 여름 자체가 너무너무 땀도 나고 살 수가 없어 진짜. 겨울이 좋아요. 싼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저는 내복 안 입고 다니거든요. 너무 좋아요 겨울이. 이 더워 땀 찔찔 흘리면서 강의하는데 졸음이 와요. 그러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하다 생각하고 신경 써주세요. 28일 뒤에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죠? 어디 저리 졸지 말고 잠깐. 자,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면 요놈 딱 나올 수 있잖아요. 함정 만들었을까 주의해야 돼요. 여러 번 써먹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안 짜도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특별시 등 시장 문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 등 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이거 써먹었죠? 없다라고. 그러니까 부정적 표현으로 똑같이 다 지문이 4개인데 틀린 걸로 시험할 때 다 지문이 4개는 긍정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나오면 모르면 찍을 때 그런 거 찍는 거예요. 법조문은 애초에 그렇게 만들질 않아. 객관식 용어로 출제자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없다, 수립할 수 없다, 아니 된다, 고시할 필요 없다. 그런 부정적, 찍을 일이 있으면 그런 거 찍는 거예요. 아니면 찍을 게 둘 중에 하나 있으면 숫자 찍든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관할을 포함해서 짤 수도 있다. 그럼 타 관할이 장하고 협의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 짤 때도 기초조사 청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광역이든 기본계획이든 조사 청량은 업무적으로 해야 돼요. 기초조사 조사 청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청량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이때 기초조사를 잘 하게 하려고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네요, 장애물 제거 변경할 수 있네요를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조사 청량을 원활하게 하라고.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것들은. 7일 전에 들어가고 나 이런 사람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때 기본계획 짤 때 조사 청량도 하고 토양의 입지 활용 가능성 적성에 대한 평가도 하고 취약성 분석도 하는데, 자, 요거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 짠 날부터 몇 년 내? 5년. 그러면 요거 2년 내, 3년 내 장난칠 수 있거든요. 토지 적성 평가 했다면 따로 또 할 필요는 없다. 몇 년 내 했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입에 붙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머리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공법은. 그죠? 무식하게 입으로 붙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툭 나와서 가야 되는 거지. 경험해 봤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정보체계 구축하고 5년마다 업데이트 똑같아요. 준용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여기 지금 누가 의무줄 짜라고 그랬죠? 좀 전에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10만 이하 예외 있었죠?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삼특일광이라고 기억나죠?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이 네 놈이 짰을 때는 승인 받고 안 받고? 그러면 객관식에 한 번도 세종시, 제주도가 주어로 나온 적은 없거든요. 안 내거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특별시가 주어로 나온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A광역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광역시장이 광역시의 기본계획 짰을 때 장관에게 승인 받고 안 받고?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주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광역시장이나 특별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 짰을 때 승인을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그래서 바로 협의심의 거쳐서 확정해서 일반 열람시키고. 그리고 말단 시장 군수가 짰을 때는 누구 승인? 당연히 얘한테 가야 되는데 시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단 시장 군수가 짜면 누구 승인? 도지사. 승인 전 협의심이 이건 다 레파토리 똑같으니까. 그래서 구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장 또는 군수가 짰다. 그러면 누구 승인? 도지사. 뭐 협의심이 거치고 절차 생략 없어요. 그다음에 일반 열람 며칠 이상 열람시키고 30일. 열람기간 30일 외우고. 자, 그다음에 광역이든 기본계획이든 도시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을 정한다라고 하면 그 기준 정해주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 자,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준 정할 때는, 자, 서울시에 대한 기본계획의 기준이니까, 그러죠? 너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기준 정해주라고.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걸 시도지사는 이라고 쓱 주어를 바꿔놓으면 툭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기준 정한 사람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자, 5년마다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지요?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있나요?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이거 여러 번 써먹었어. 예. 적성평가 5년마다 했다면 다시 할 필요도 없는 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너무 쉬운 얘기. 44번은 자, 드디어 45분부터 우리가 좋아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여러분 시스템을 한 달 뒤에 어쩔까 싶네. 한 달 뒤에는 새로운 사람들 앉혀놓고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단어가 하나도 기억 안 날 텐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이 둘 중에 하나는 장기계획인 거 알죠? 혹시 20년 단위로 10년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착각을 하네. 도시군 기본계획이잖아요, 이거는. 정비법에서 정비기본계획이 있었죠, 우리? 정비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짜고? 몇 년마다 손보고? 거기도 그냥 줄여서 기본계획이라고 시험을 낸단 말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계획이라고 안 내.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정비법이고, 이건 정확하게 나와. 이거는 항상 1장 국토계획법 도시군 기본계획. 이거는 몇 년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짜가지고 5년쯤 있다가 수정하라는 건 있어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조금 약간 다른 개념으로. 그래서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20년 단위, 10년 단위라는 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장기적 계획이고, 일반에게 대한 구속력이 있다 없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얘들을 대상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고. 몰라도 외우세요. 그냥 혹시나. 그런 거 요새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자, 이 둘 중에 하나가 만들어졌으면 얘들을 실천하려고 수시로 짜는 게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자, 이 셋 다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용을 물어보고 싶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놈이지. 얘들은 내용 물어보려면 안 되지. 얘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가지.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게 용도, 지역, 지구, 지정하고 뭐 하는 겨? 행위제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던데 한 놈의 행위제한. 그럼 만약에 준주거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이다. 맞아 틀려요? 준주거지역 경관지구 지정에 관한 계획 맞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게 용도, 지역 21개 9개 용도 지구가 떠오르니까 얼마나 대화가 잘 돼요. 이런 대화가 되는 시대로 올 때 10달 걸린 거예요. 10달. 이 용도 구역들도 지정하고 변경.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관련된 거, 입주규제, 세수구역 관련. 이런 거 할 때마다 마다 짜야 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자, 그러면 내용은 얘들하고 독특하니까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누가 수립적 입안을 하냐? 자, 누가 입안하느냐? 나와 있겠지요. 예.
원칙 예외. 자, 똑같아요. 그러면 늘상 얘기하지만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얘네들하고 다른 점이 뭘까? 여기만 있고 얘들이 없는 거. 다른 점 또는 없는 점 있죠? 그걸 물어보지. 똑같은 걸 뭐더라 물어봐요. 출제위원들도. 그죠? 바보입니까? 40문제인데 똑같은 주제를 4개? 그러면 여기도 결격사유 내고 정비법도 또 결격사유 내고 바보 멍텅구리입니까? 그렇게 안 내지요. 40문제 중에 하나의 주제씩만 낼 거니까.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에만 있는 게 주민 이해관계자가 입안해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 하고. 자,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도 기초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조사 청약 다 해야 도로가 들어서지.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 들어 안 들어? 들어야 되죠. 들을 때 공청회 열어 안 열어? 그러지. 그런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주민들의 의견은 다 듣지만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이 두 놈은 다르다. 이 두 놈은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듣지만 얘는 공청회 여는 게 아니고 14일 이상 열람시킨다. 그러죠? 열람기간에 서면으로 의견 들어간다. 그죠? 열람기간 끝나면 60일 내 반영할 제보 통보. 요거 다른 점. 그 다음에 워낙에 요새 계속 나오던 주민들의 입안의 제한.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벌써? 자, 기지 산업유통이니까 어디 갔어 이놈? 자, 그런데 기반시설에 설치만 요거 계량이라고 내도 이렇게 설치, 정비, 계량,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서류, 기지, 그죠? 요거하고 용도 지구 중에 어디 갔어 용도 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기존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 대체하기 위하여 이건 너무 길어서 안 써먹으니까. 주민들 이해관계자도 포함해야 안 해요? 포함하죠? 제안할 수 있다. 직접 주민들이 입안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해결을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때 예정지 면적에 얼마 동의 얻어야 된다? 3분의 2. 기반시설은? 나머지 다 3분의 2. 국가 땅을 포함하고 제외하고. 제외하고 이렇게. 그리고 며칠 내에 제안 들어오면 반영할지 여부 통보? 연장 통보? 30일. 다 했어 그러면 이제. 에이 이런 거 너무 쉬운 얘기 들어봐요. 자, 여기 또 50번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등을 다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그런데 차등을 차등, 차동이 아니요? 차등을 두어 입안할 수 없다. 그럼 틀리겠죠? 아, 시골 도시하고 다르게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저 애들 동화도 시골쥐가 도시에 와서 또 견디지 못하고 가잖아요. 맞잖아요. 그때 제가 어릴 때 봤던 책에도 그렇게 나왔으니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도 도시 사람하고 시골 사람 달랐다는 거 아니야. 옛날에도 뺀질뺀질했다는 얘기예요. 도시 쥐들은. 그 와중에 도시들은 뺀질뺀질하면서 먹고 사는데 시골 놈이 와서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고향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러죠. 아, 그 옛날엔 지금은 어쩌게 똑같은지 몰라요. 서양도 똑같은 것 같아. 서양 애들도. 그죠? 서양 쥐는 뭐 덩치만 좀 크겠지. 우리나라 쥐보다. 다 왜요? 내가 뭐 쥐를 잡고 왔어. 뭘 했어요? 그냥 쥐 얘기 좀 했어. 시골 차등하려고 잠 깨네. 다행히. 그러죠? 잠 깬 다음에 손으로 들고 온다 내가. 한 마리씩. 들고 와가지고 에이치 자 해가지고 주머니 넣고 있네. 어때요? 인공쥐라도 들고 와가지고. 바퀴벌레가 무서워요? 쥐가 무서워요? 나는 쥐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발 밑에 쥐가 휙 지나가잖아요. 헤이! 바퀴벌레는 발로 밟으면 되는데 쥐는 다리 타고 올라오면 어떡해요? 자, 됐어. 잠 확 깼죠? 자, 도시하고 시골하고 차등을 두어서 입안하게 한다. 드디어 나와요. 51번. 주민하고 이해관계자 제외 그러면 안 돼요? 넌 도시군 관리 입안을 뭘 할 수 있고 이때 도시군 관리계 도서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고 안 하고? 그걸 첨부해야지 그럼. 자, 그 다음에 요거 딱 아까 다 얘기한 거죠. 뭘 할 거 뭐 있다고. 이 정도 되니까 이런 대화가 되는 거야.
제가 이게 반나공 책 특강하는 거 있지요. 학생들하고 대면 특강 오늘 처음이에요. 다 동영상만 찍느라고 혼자 미친놈처럼 내가 떠들었다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근데 사람 대 사람을 하니까 너무 좋구만. 근데 그런 얘기 나오나도 하대요. 나오나 추석 때 이거 뭘 얘기도 하고 손자잡고 어째 잘 지냈습니까 인사도 하고 노래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모니터 보고 하려니까 뭐 도대체 그래도 열심히 하랍니다. 내 속으로 나는 벌써 그런 걸 경험했어. 처음인데. 그래서 라이브로 사람들이 있으니까 헐 좋네. 자, 제안받은 자 서울시에서는 며칠 내에 40일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연장 통보. 이거 자주 나오는 거 알지요? 합쳐서 며칠? 75일. 그 다음 그놈 돈 네가 내라고. 자, 네가 내라고는 아니까 이제는 보세요. 입안을 제안받은 자 서울시에서는 제안자하고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관리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문장도 이제 세련되게 장하게 해놓아야 돼. 이제는 전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여기 지금 생략하는 사유들 있잖아요. 자주 나오는 놈들이 있거든. 시설 부지 면적 5% 미만의 경미한 변경할 때는 조사 같은 거 안 하고 위반할 수도 있다. 몇 프로? 도로 공원 부지 결정한 걸 한 5% 미만의 경미한 변경하려고 도시군 관리기 짤 때는 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또 도시군 관리기 위반하는 지역에 도심지 위치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 얼마에 미달하면 2% 역시 다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5년 내에 적성평가했다. 또 적성평가할 필요가 없다. 이건 기본계획하고 다 똑같아요. 몇 년 내에 했다면 5년. 적성평가 나오면 5년. 그 다음에 또 5년 내에 재취약성 분석을 했다면 재취약성 분석 안 해도 된다. 적성평가 취약성 분석을 몇 년 내에 했다면 5년 내 이렇게. 근데 이거 기억 안 나도요. 이렇게 해서 입으로 외워놓으면 기억 안 나도 시험장 가서 감으로 찍어요.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듣는다. 아까 광역이나 기본계획 짤 때는 주민들 의견 들을 때 공청회 열으라고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획 공청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을 짜서 며칠 이상 열람케 14일 이상. 요거 열람기간 며칠 이상 준다고. 그렇지. 예? 14일 이상 주고 열람기간에 서면으로 의견 들어가야 돼요. 자, 요거 입안권자는 제출된 의견을 그 안에 반영할 것인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며칠 내 60일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 자, 아까 주민들이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때는 45일 플러스 30일. 이거는 제안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 짤 때 기초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 의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견 들으려 할 때 며칠 이상 열람케 한다. 14일 이상 열람케 하고 열람기간에 서면으로 의견 들어올 거 아니야. 열람기간 딱 종료되면 그때부터 취합을 해서 며칠 내 60일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한다. 이렇게. 국방상 기밀 등이 있거나 아주 경미한 변경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여기는 가능하다. 광역이나 이건 아니지만은 국방상 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아주 경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결정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최종 결정은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정도 돼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그 중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고, 그런데 요거 시장문수 말단 시장문수 아니에요. 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 나오잖아요. 지금 지구단위 관련된 거는 일반 시장문수가 위반해서 직접 지가 결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도지사한테 해달라 할 필요가 없다. 이럴 때는 지형도면의 고시도 얘들이 할 거 아니야. 지가 결정했으니까. 그럼 이때는 도지사에게 지형도면 승인 받고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결정할 때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소집해서 심의, 협의심의 기본 레파토리인데 여기서 자,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한다. 이 건축 제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알죠, 여러분? 내용 짤 때 3번하고 5번은 반드시 포함하는 거 아니야? 3번이 각종 기반시설을 어디다 배치할, 5번이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관련된 거 아니에요? 지구 단위 계획을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만 소집하면 안 된다고. 건축 제한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친다. 뭘 결정할 때만? 그럼 다른 거 용도적 지구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만 소집하면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만 소집하면 안 되고 건축위원회도 같이 소집. 자, 효력 발생 겁나게 중요한 거.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이제 다음 날 아니에요. 적법하게 인허가받아 공사사업 착수했어. 용도가 불리하게 바뀌었다. 그냥 해도 되죠? 따로 인허가 따로 받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단 3개월 내 신고해야 기득권 인정하는 거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래서 도시군관리 이 도자 이거 누가 뜯어먹었어요. 명절에 누가 배고파가지고 도시군관리계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 결정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단 시가 어차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한 번도 나온 적 없잖아요. 바다를 대상으로 한 거였으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을 때는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부터 몇 개월 내 3월 내 그 사업 공사 내용을 해당 시장 문서에게 뭘 하면 신고하고 기득권 보호. 자, 여기 기득권 보호하는 것 시가와 조정구역 예 아니면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했을 때 30일 내 신고하는 거 있죠. 그건 잘 안 나옵니다. 늘상 여기서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 자, 보통 도시군관리계 결정했다. 용도가 불리하게 지정됐다. 그 전에 적법하게 인허가 받아 공사사업 착수했다. 따로 신고 이런 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단 공사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가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묶여버렸어. 그러면 그거 지정하고 몇 개월 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는 해주라. 3개월. 이거 시가와. 어차피 서울 시내는 수단자원 보호구역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있죠. 시가와. 그 다음에 요 말단 시장 운수가 지형도면을 만들었다. 주어가 요렇게 보세요. 시장 또는 군수가 지형도 만들었다. 누구 승인? 도지사한테 가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 안 되죠. 이제 보이지 이제는. 야가 결정한 거니까.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놈은 시장 운수가 직접 위반해서 결정을 하니까 지형도면 작성해서 고시할 승인 받을 필요가 직접 고시하면 되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제외한다 말의 의미는 시장 운수가 직접 지구단위 지정하니까 지형도 만들어서 도지사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다. 자, 69번을 보면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가 결정한 거하고 대조 확인해서 착오가 없다 인정하면 며칠 내에 지형도면의 승인 30일 내에 한번 더 들어보는 거예요. 지형도면 승인 며칠? 30일.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 오면 며칠 내 승인? 30일.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관리계획 때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5년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광역이나 기본계획, 장기계획 짤 때 같이 짤 수 있어 없어요? 동시에 위반할 수 있고. 에이 특례 이거 뭐. 자, 바다를 매립했다.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가 동일하다. 그러면 절차를 거쳐한 거죠. 안 거치고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는 해줘 안 해줘요? 지체 없이 고시는 해야 한다.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가 다르거나 둘 이상 용도 지역하고 이웃하고 있다면 특례 인정하지 않는다. 요 항만구역, 어항구역 나오면 반드시 그렇지. 도시계 연접한 여기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죠? 항만구역, 어항구역 둘 다 넣을 필요 없어서 하나만.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구역은 뭐하고? 제외하고. 전원개발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 지정되면 그 순간부터 뭘로? 도시적으로. 자, 여기서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돼도 똑같아요. 택지개발지구하고 똑같아요.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되면 셋 다 뭘로? 도시적으로 저절로 바뀌어요. 고시할 필요도 없고, 이때는 도시지가 연접할 필요도 없다. 이건 도시지역에 연접해야 되고. 다 푸는 거잖아. 자, 이것도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상 뭘로 지정하면 농업진흥. 자, 어디 안에서? 관리지역 안에 일부를 뭘로 지정하면 농업진흥지역. 그 동네는 뭘로 순간 바뀌어버려요? 농림지역으로 깔끔하게. 자, 또 관리지역 안에, 자, 여기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뭘로 지정하면, 그래 이때는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 이걸 서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고. 자, 여기까지 찬물 한 잔 딱 묻고 가는 거예요. 1시간 금방 갔잖아요. 오늘 하루 금방 가겠는데.